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취소했던 유학생 비자를 모두 회복시켜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피난처 도시들 16곳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이민과 관세, 정부개혁 등에서 100가지는 180도 바꿔놓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계를 대상으로 하는 총 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지난 한 해 신고된 피해액은 166억 달러로 33% 급증한 것으로 FBI가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했던 유학생 비자를 모두 회복시켜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취소된 유학생 비자는 2,00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학생 비자 신분을 회복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100일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적인 코스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를 아무런 통보도 없이 취소시키고 추방시키려 했다가 180도 유턴에 백지화시키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사전 통보 없이 취소했던 유학생 비자를 모두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사법부에게 밝혔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전격 취소된 유학생 비자는 2,00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학생 비자 신분을 회복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IHE 인사이드 고등교육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80여 개 대학에서 1,900명이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유학생 비자를 취소당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하는 황당하고도 당혹스러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는 대학가 시위를 주도한 유학생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 옹호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유학생 비자나 영주권까지 취소했습니다. 그러다가 각 대학으로 확대하면서 범죄 기록을 뒤져 음주운전 등 각종 기록이 나오는 유학생들의 비자까지 집중 취소시켰습니다. 이민당국은 특히 서비스 시스템 등록부터 말소시키고 곧바로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 후에 통보하고 유예기간 없이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유학생들은 미 전역에서 수백 명씩 국토안보부와 유학생 비자를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관할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부와 미국 내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내부 논의한 결과 사전 통지 없이 유학생 비자를 취소시켜 법정에서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코스를 180도 변경해 취소했던 유학생 비자를 모두 회복시켜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아가 정부 데이터들을 뒤져 각종 문제들이 나오는 유학생들을 포착해 비자 취소 조치하는 방안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외국 유학생들을 대거 내쫓을 경우 미국의 유학원은 외국 학생들의 발길까지 막아 미국 대학들에게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반미 감정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피난처 도시들 16곳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현재 연방 예산은 연방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것으로 행정부가 마음대로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민 단속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로컬 정부 간의 법적 투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유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16개 시군 정부들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16개 시군 지역들에 한해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자금 지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릭 판사는 트럼프 일기 때에도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중지에 제동을 건 바 있는데 2기 때에도 똑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릭 판사는 현재 연방 예산은 연방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것으로 행정부가 마음대로 지급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금지 판결은 미 전역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16개 시군들에만 적용돼 실제로 연방 자금 지원이 동결된 지역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소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연방 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 16개 피난처 도시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산타클라라 카운티, 시애틀, 포틀랜드, 뉴멕시코의 산타페,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 커네티컷의 뉴헤이븐 등입니다. 이번 판결은 펜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선 치안과 교육, 교통 등과 관련된 연방 지원금을 동결할 것으로 경고한 데 대해 16개 시군에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1심 판결에서 중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연방 항소법원,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부는 불법 이민 단속이나 DEI, 즉 다양성 정책 폐지를 협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지역에게는 교통 등 사회기관 시설 지원 자금을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말에 끝나는 현 회계연도 예산은 이미 연방의회에서 마련된 것으로 제공을 중지하거나 삭감하기 어려울 경우 10월 1일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아예 제외하는 방법으로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 또는 삭감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하원에서 예산안이나 법률로서 미리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3명만 이탈하면 무산되는 면도날 차이 다수당이어서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이민과 관세, 정부개혁 등에서 100가지는 180도 바꿔놓고 있다고 USA Today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100여 건의 소송에서 적어도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어 아직 미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이민과 관세, 정부개혁 등에서 100가지는 180도 바꿔놓고 있다고 US Today가 평가했습니다. All illegal entry will immediately be halted and we will begin the process of returning millions and millions of criminal aliens back to the places from which they came.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26개를 비롯해 현재까지 137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전광석과 같은 자신의 아젠다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명령 137개 발동은 바이든 100일 때보다 3배나 많은 것이고 자신의 1기 시절보다도 100개나 많아진 겁니다. 행정명령 정치는 즉각 신속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왕처럼 통치한다는 구설수에 오르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경우 줄소송을 당하고 패소에 쉽게 제동이 걸리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108건의 소송에서 적어도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아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등 서너 가지는 하급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고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올라가 오는 6월 말에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거의 유일하게 국경 봉쇄로 국경 체포자들을 바이든 시절보다 99%나 급감시키면서 국경 대혼란을 일거에 해결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 체포자들은 바이든 말인 지난해 12월 4만 7천 명에서 트럼프 첫 달인 올 2월 8,347명, 3월에는 7,180명으로 95%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돼 최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꺼내든 관세 카드로 미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145% is very high, and it won't be that high. It's not going to be that high. 문제는 마음대로 관세율을 끌어올렸다가 너무 자주 바꾸는 바람에 관세 여파보다는 불확실성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성토를 당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비롯한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으로 연사월 폭락해 6조 5천억 달러나 증발됐다가 2조 달러는 만회하는 널뛰기 장세를 반복하고 있으며 트럼프 100일 동안 10조 달러는 날아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끈 도지를 내세워 230만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대개혁에 나서 100일 동안 27개 기관에서 28만 명이나 해고했으나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과 반감, 소송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5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일단 물러난 후에도 2라운드 연방 공무원 감축 작업이 속개되지만은 취임 초반과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그리고 2조 달러 절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국경 봉쇄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목표에 미달하고 있고 합법 일시 체류자, 유학생과 영주권자들까지 추적하는 바람에 반감을 사고 있으며 지나친 관세 압박으로 불경기 가능성만 60%까지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 분야에 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EI 프로그램 폐지 등 형평성 확보 노력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각 대학 교육의 질과 운영 상태를 평가해 연방 재정 지원 자격 등을 검증하는 대학 인가 시스템 개편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 DEI 정책을 비판하며 인가기관 개혁과 학교 징계 기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대학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인가는 교육의 질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는 학교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인가 여부는 대학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주요 행정명령은 미국 내 대학교 및 대학 인가기관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학교들이 DEI 기반 기준을 강요하며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 인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K-12 징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학교 징계는 DEI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SNS를 통해 오늘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학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교실 내 기술 혁신 지원 등 교육 전반의 중대한 변화를 이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대학 인가 제도를 개편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새로운 인가기관을 공식 인정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 대학교수협회 회장은 트럼프는 대학과 인가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제도를 무기화하고 있다며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처벌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권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권 보호 조치를 또 한 번 악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연방 지침을 발표하며 바이든과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인종차별적 불균형 해소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인종적으로 유리한 징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지역 학교위원회의 징계를 장려하고 연방 개입을 끝내 교육자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보수 성향의 입장과 이번 행정명령이 시민권 보호를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시민권 비영리 단체와의 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은진입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지난 한 해 신고된 피해액만 해도 166억 달러로 33%나 급증한 것으로 FBI가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투자 사기가 가장 많고 이메일이나 개인정보 유출, 기술 지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거래와 결제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이루어지면서 이를 노리는 온라인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은 각 사법당국에 신고된 온라인 사기 피해 액수만 해도 2024년 한 해 166억 달러로 전년보다 33%나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사기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25만 건으로 건당 평균 19,000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FBI는 분석했습니다. 타겟된 사람을 속이는 사기 행위와 함께 사업체, 시설들의 시스템에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이를 해제하려면 돈을 내라는 랜섬웨어 위협도 지난해 9%나 증가한 것으로 FBI는 밝혔습니다.
전체 온라인 사기에서 역시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지난해 14만 7천 건에서 48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건수로는 25%, 피해 금액은 43%나 폭등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8만 3천 달러로 전체 평균 1만 9천 달러보다 4배나 더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20대 이하 젊은 층은 역시 온라인 사기에 잘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은 지난해 1만 8천 건에서 2,2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해 가장 적었습니다. 유통별로는 투자 사기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 한 해 65억 달러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직장 이메일이 유출돼 재정범죄에 악용되면서 27억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3위는 테크 서포트, 즉 기술 지원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로 14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4위는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돼 사기에 악용된 사례로 지난 한 해 14억 달러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5위는 애정 공세로 접근하는 로맨스 사기로 지난해 6억 2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신고했으며 버몬트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들이 가로채는 방법으로는 송금하라는 요구가 아직 악용되고 있으나 점점 암호화폐로 결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BI는 그러나 온라인 사기 피해가 신고 안 된 부분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승을 부리고 피해자를 양산해내며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